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의연,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정의연, 윤미향 당선자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옥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수요 집회 그만하라, 소녀상 철거하라 이러고 있죠. 이용수 할머니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요 집회 앞으로 더 안 나가겠다. 모인 성금 어디로 쓰이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정의기억연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 해명 자료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는 또 다른 내용의 인터뷰를 하는데요. 단체 내 적폐가 문제다. 이런 인터뷰를 다시 합니다. 내가 정의기억연대에 서운한 감정이나 미움, 분노가 있어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에요. 해결하고자 이야기한 겁니다. 위안부 인권운동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단체 안 적폐를 없애자고 주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인터뷰를 다시 하셨습니다. 자, 지난 7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위안부 인권운동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머니는 윤미향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다. 30년 동안 같이 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 해결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국회에 들어가는 것 같아 배신감이 들고 서럽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다. 생각해보면 이 정의연에 있는 것보다 국회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건데 왜 배신감을 느꼈을까? 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뒤에서 누군가 이간질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해봤는데 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 걸려든 게 뭐냐면 2012년에 이용수 할머니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나가려고 했었던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추천으로 이용수 할머니에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수락을 하셨습니다. 자, 이 블로그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85세 나이에 비례대표에 출마 선언을 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일제 피해자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아신 듯하다. 말로만 떠드는 똑똑한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체감하신 듯하다. 그녀의 용기에 나는 눈물로 갈채를 보낸다. 그녀는 혼자서 뒷방에서 훌쩍이며 울고 있는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진정한 이 시대의 여성 의병 대장이다. 그녀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면 이 시대에 누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을까? 자, 이런 블로그의 글을 발견합니다. 자, 위에 사진이 2012년에 이용수 할머니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으니 민주통합당에서 비례대표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국회로 가시라 라고 하니 이용수 할머니가 알았다 라고 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비례대표 제안 기자회견입니다. 민주통합당에게 이용수 할머니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다오. 자, 할머니는 국회의원이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미향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들을 배신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양쪽 진영, 뭐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우습긴 합니다만 공격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공격은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 뒤에 누가 있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국회에 들어가는 것 같아 배신감이 들고 서럽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일까요? 30년 동안 같이 했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왜 갑자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저는 여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윤미향 당선자 같은 경우에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올라갔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종 직군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를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주,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의당이 불참을 하고 각종 소수정당이 다 불참하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2명을 빼고 8명의 후보를 채워야 했었던 더불어시민당은 급하게 후보를 모으고 추천을 하고 일을 진행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미향 당선자는 할머니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입장을 이야기할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이런 이간질을 했을까? 위안부 문제 해결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국회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걸 많은 사람들이 가자평화인권당 최용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또 떴습니다. 최용상 민주당 윤미향 영입하려 날 뺐다. 공천 불만 제기. 최용상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과 수요 집회, 반대 활동 등이 논란이 된 이후 공천 과정에서 배제됐습니다. 최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최용상이라는 사람이 이 할머니 뒤에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용수 할머니를 손가락질하거나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금씩 이야기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조중동이 쓰고 있는 이 이용수 할머니 관련된 기사 헤드라인만 한번 보십시오. 자, 구글에 이용수 할머니 이렇게 검색어를 넣고 한번 쳐보십시오. 중앙일보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양심 없다. 왜 위안부 팔아먹나? 조선일보 기부금 피해자에 안 썼다. 폭로 이용수 할머니 며칠째 행방 묘연. 조선일보 윤미향 남편 이용수 할머니 목돈 때문에 태도 바꿔 글 논란. 한국경제 변영주 감독도 위안부 할머니 이용했나? 이용수 할머니 비판 문매. 뉴데일리 이용수 할머니 앞세워 국회 입성하더니 이제와 치매 취급.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단체에 이용만 당해 수요 집회 참여하지 않는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수요 집회 없애야.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정의기억연대는 적폐 중에 적폐처럼 느껴집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너무 공격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이간질했다 하더라도 오해는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의연에 기부한 게 할머니들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의연의 전신인 단체가 이 김학순 할머니 증언을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켰고 위안부 피해자법을 법제화하여 1993년 3월 김영삼 정부는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영구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지급하였다. 93년에 김영삼 정부가 일단은 이 할머니들의 생활대책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1995년에는 나눔의 집이 생겨서 피해자분들을 모셨다.
자, 김대중 정부는 98년 일시불로 3,15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2008년에는 일시불로 4,3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매월 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각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후 생활안정지원금은 꾸준히 올라 2018년도 기준 경기도는 월 293만 원, 서울시는 월 28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화해와 치유재단에서 받은 1억 원과 이를 거절하신 분은 모금을 통해 정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자, 할머니들의 생활에는 부족함 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는 영구임대주택과 나눔의 집이, 위안부를 공론화하고 교육하고 국제연대하는 것은 정의연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의연에 기부하는 것이 할머니들의 생활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분노하시는 분들은 정의연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머니들에게 쓰라고 이 돈 기부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할머니들의 생활과 주거 안정은 이미 다른 곳에서 다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뭐 그것이 할머니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넉넉할지 아닐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국가가 이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를 공론화하고 교육하고 국제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의기억연대에 기부를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쓰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녀상을 세우는 것, 이런 일들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죠. 그런 노력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좋은 일 하는 건데 돈 때문에 하는 거냐? 아무리 좋은 일도 굶으면서 할 수는 없어요. 이런 프레임은 이 친일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거든요. 독립운동가는 약간의 부정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조금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이에요.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할머니 곁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다. 이런 분들은 피죽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깨부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이제는 생겨야 됩니다. 자, 정의기억연대에서 회계 처리를 잘못하고 만약에 잘못 쓰여진 것이 있으면 조사받고 처벌받고 수정하면 됩니다. 윤미향 당선인도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지엽적이고 사소한 걸로 무차별 공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분들이 매주 30년간 수요 집회를 하면서 할머니들 곁에서 열심히 해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도 당연히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넉넉하게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분들은 봉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아닌지 우리가 다시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친일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이것이 그대로 독재 정권이 빨갱이를 잡는 데 쓴 프레임, 그리고 진보 인사들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고스란히 옮겨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용수 할머니, 뭔가 뒤에서 이간질 시키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제가 아주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으니까 이용수 할머니를 또 너무 공격하진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봅시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